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해서 노베이스 선생님이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봅시다. 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순열조합 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고, 자, 경우의 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합의 법칙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 두 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가 순열 조합을 공부를 하잖아, 경우의 수를. 자, 도대체 뭘 공부하냐면은, 자, 무엇을 공부하냐면은,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경우의 수를 어떻게 쉽게 구하냐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 어떤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행동을 할 때, 그 실험이나 행동을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행. 자,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그걸 시행이라고 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는 몇 가지가 있니? 바로 6가지가 있지, 6가지. 그런데 이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온 그 결과만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잖아. 그런데 주사위 하나가 짝수 눈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주사위 하나를 던지고 나서 짝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사건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 그럼 이름을 붙이면은 이 짝수 눈이 나올 사건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사진을 탁 찍었어.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주사위의 눈이, 자, 이 위에 2가 보여요, 2가. 점 2개가 보입니까? 자, 이런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사위 눈에 4의 눈이, 자, 4개가 있습니다. 4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있고, 주사위에 6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있지. 갈수록 쌤이 좀 크게 그리는 건 잘 보이라고 크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건이라고 말하면, 그 사건의 장면들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경우의 수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쉽게 구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것은 시행이 한 번만 일어나잖아. 시행이 한 번 일어나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하냐면은, 쌤이 항상 학생들 데리고 가는 데가, 자, 실제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 햄버거 가게에 갔어요. 햄버거 가게. 그럼 햄버거 가게에 가니까 햄버거 종류가, 자, 불고기 버거, 그 다음에 치즈 버거, 그 다음에 새우 버거 이렇게 있고, 음료수 종류가 콜라, 사이다, 주스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제 잘 봐야 돼. 내가 주문을 할 거야.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주문하냐면은, 내가 하는 이 주문은 햄버거 1개와 햄버거 1개, 그리고 음료수 1개를 주문할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주문하는 사건에서 내가 주문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문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냐 하면 자,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야. 내가 하려는 시행은 주문이라는 시행을 합니다. 이 주문이라는 시행은 그런데 햄버거 주문 시행과 그리고 음료수 주문 시행으로 나눠요. 음료수 주문 시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한 개의 시행이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어지지. 그리고 이 각각의 시행은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세 가지고 음료수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세 가지예요. 그러면 각각의 시행이 이 시행도 일어나고 이 시행도 일어나서 이 주문이라는 하나의 큰 시행을 완성시킬 때 우리는 각각의 시행들을 구해서 곱의 법칙을 쓰기로 약속을 해요. 이거는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쓰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바로 곱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은 뭐냐면은 합의 법칙은 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자, 시행은 주사위 하나를 던진 시행이에요. 3의 약수의 눈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5 이상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라고 할게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자, 이제 봅시다. 이때는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이 한 번만 일어났어. 시행이 한 번만 일어났지. 이 시행을 쪼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가 없어. 시행을 쪼갤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쪼갤 수 있어요. 사건. 의미를 부여한 게 3의 약수의 눈이라는 의미와 5 이상의 눈이라는 의미 있는 사건을 부여했잖아. 그랬을 때 3의 약수의 눈은 1, 3, 5 이상의 눈은 5, 6.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사건을 쪼갤 때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여기서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날 수가 없지. 얘도 일어날 수 없고 얘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양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다리. 양다리 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은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합의 법칙을 써줍니다. 즉, 시행은 한 번만 일어났는데 의미를 부여한 사건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을 때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합의 법칙을 쓰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 경우의 수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쌤이 순열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순열을 설명해 볼게요. 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5명의 학생. 이 학생들을 A, B, C, D, E 이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자리를 마련해줘요. 첫 번째 애가 설 자리, 두 번째 애가 설 자리, 세 번째 애가 설 자리, 네 번째 애가 설 자리, 다섯 번째 애가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 보세요. 지금 하려는 시행은 이 5명을 일렬로 세우려는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시행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한 명을 세우는 시행, 두 번째 자리에서 또 한 명을 세우는 시행, 세 번째 자리에서 또 한 명을 세우는 시행, 네 번째 자리에서 다섯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각 자리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시행을 생각하면 이 시행과 이 시행과 이 시행과 이 시행과 이 시행이 각각 일어나서 이 전체 시행을 이루니까 이 시행이 일어날 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이때는 5가지예요. 5가지. 자, 그런데 이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지금 이 시행이 벌써 첫 번째 시행이 일어났어.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한 사람이 서 있어. 이 5명 중에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니? 남아있는 사람은 4사람이지. 그러니까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설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바로 4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시행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벌써 이 5명 중에서 2사람이 여기 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 또 서야 되니까 이때는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2가지 경우, 여기는 1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 쪼개기가 일어났을 때는 각 시행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경우의 수를 다 곱의 법칙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얘들 다 곱하면은 120가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순열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순열을 공부하는 방법에서 한 가지만 더 쌤이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자, 5명 중에서. 자,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세울 때는, 자, A, B, C, D, E 5명이 있고, 자리를 이제 몇 자리만 만들면 돼요. 자리를 3자리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행은 이 자리에 사람을 1명 세우는데, 여기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있겠지. 자, 이 자리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으니까 얘들을 각각의 시행의 경우의 수로 생각해주면 얘들을 다 곱해서 바로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바로 무슨 법칙을 쓰냐면은 곱의 법칙을 써서 구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곱의 법칙을 써서 구해줘. 자, 그리고 바로 조합을 한번 넘어가서 조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순열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순열은 순리대로 계산이 돼. 순열은 순리대로 계산이 돼. 어떻게 계산하냐? 5명을 세우면 자리를 5개 만들어서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 그 다음 2번째 시행에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3번째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다 곱하면 되는데, 조합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조합이에요. 조합은, 자, 영어로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콤비네이션. 우리 콤비네이션 피자 있지, 피자. 여러 종류를 이렇게 막 합치는 거야. 그래서 조화 있게 하는 건데, 이 조합은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모으는 게 조합이에요. 선택해서 뭐 어떤 걸 선택할지 또는 몇 명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서 선택해서 모으는 게 조합인데,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을 안 돼요. 자,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할게.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을 구하는 식이 없어.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을 구하는 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야, 이게 지금 식이 없으니까 순열을 좀 빌려오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것은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다시금 이 일렬로 나열한 순서를 제거하는 거예요. 순서를 제거하자. 좀 희한하지, 이게. 희한해. 근데 이 방법으로만 조합을 구할 수 있어요. 조합은.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3명의 순서를 제거하는 거예요. 3명.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3명의 순서를 제거하는데 3명은 우리가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려면 어떻게 하니?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려면 자리를 3자리를 만들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면 얘하고 얘 약분되고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서 바로 10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쌤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 노베이스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순열과 조합은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 이 치려고 하니까 막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순열이 뭔지, 조합이 뭔지, 특히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를 설명을 했고 이 순열과 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언제 사용하는지 곱의 법칙은 시행을 잘게 쪼갰을 때 각 시행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면은 그게 곱의 법칙이고 합의 법칙은 한 가지 시행 안에서 의미 부여한 사건들이 2개 이상일 때 그 사건들을 쪼개서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는 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이라는 것은 뭐냐?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단순히 만들어지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의미 부여한 결과를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영상들은 쌤이 이제 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